깜짝 놀랐습니다. 네. 신세계백화점 오늘도 4% 넘게 뛰고요. 롯데쇼핑도 거의 4%입니다. 유통주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 위주로 상승세가 이미 시작된 지는 한 1년 넘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더 무섭게 이제 지속해서 오르니까 구조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도 되겠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쏠림으로 랠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그 섹터랑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지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물론 이제 반도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생겨서 계속 장이 좋기만 해준다라면 백화점은 계속 강할 거다. 지금 적어도 2분기는 굉장히 1분기만큼 좋은데 3분기까지도 뭐 이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혹시 이걸 좀 뛰어넘어 주면 작년에 높은 기저를 극복하고 그렇죠. 올해 내내 좋을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이 너무 좋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여전히 잘 돈을 벌어도 맞습니다. 수치가 별로 이렇게 멋지게 네. 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분위기는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좋을 예,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전반적인 이런 말씀들을 좀 약간 티저 광고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 백화점 관련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큰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기사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네. 진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 매출에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과거 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외국인이 백화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점포에서만요. 네.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 아주 그냥 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뭐 중국인이 많이 들어올 때, 그 정도. 그럴 때 이제 롯데백화점의 어떤 일부 점포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뭐 요 정도였고요. 이제 작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고, 네. 회사도 실제로 주요 점포 기준 아니면 전체 점포 기준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말을 해줄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10% 남짓, 10에서 15% 전체 매출에서? 예, 굉장히 크긴 한 거죠. 예, 10% 정도, 뭐 작으면 이제 하이 싱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안 그래도 좋은데 외국인까지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 아닐까. 안 그래도 좋은데라는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네. 하셨네요. 그럼 안 그래도 좋다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벌써 한 5, 6년이 뭡니까? 네. 계속 들어오던 차이기 때문에. 좋다고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면은 외국인이 도와주는 정도지 예. 외국인이 주도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내수입니다. 백화점, 특히 백화점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뭘까요? 이게 네. 무슨 아까 주식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일종의 부의 효과 같은 맞습니다. 것들인가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전체 소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전체 소비가 다 좋을 것 같으면은 뭐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마트도 같이 많이 그럼요. 올랐어야 되고 그래야죠. 그런 건데 이 내수 시장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한 끼, 세 끼 먹는 거 다섯 끼 먹고 할 수도 없고 인구 네. 갑자기 증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것은 늘 성장의 한계가 있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백화점은 사치재 위주로 상품 구성이 되어 있는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치재라는 것도 능력이 돼야 사는 건데 명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한 1년 반 전 이럴 때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그때 이제 신세계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명품 비중이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매우 탄탄하다. 원래. 예. 명품 소비 계층이 탄탄하다. 예, 원래 탄탄하다. 왜냐하면 그 소득 5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면은 상위 20%잖아요. 네.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은 그러니까 20%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 한 해에 필수 소비재가 아닌 소비, 안 필요한 소비에 쓰는 돈이 35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예, 한국인들의 소득 5분이 고소득자들. 350조요? 350조. 거기엔 여행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외식도 있고, 뭐 모든 유흥도 포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의 백화점 규모가 얼마냐면요. 한 60조 정도 연간. 매출이요? 네, 전체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을 걱정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쳇말로 연예인 걱정이다. 네, 그래서 잘 먹고 산다 백화점은 원래도. 근데 이제 지금 이 증권 시황이 좋다 보니까는 이 명품을 살려는 이 수요가 더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네, 여유가 생기고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은 약간 쉽게 버는 돈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금성이 높죠. 그렇죠. 주식은. 네, 예. 부동산 경기 좋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백화점 가서 뭐 백 하나 살까? 이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참 이게 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이 연간 60조 정도인데 상위 20%, 10%도 아니고 네. 상위 20%의 연간 비필수 소비재 소비 규모가 350조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아, 그럼요. 굉장히 있다라고 들려서요. 이 그래서 부분이. 이제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장을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혁신이 없어도 성장이 꾸준히 나오는 산업입니다. 이게 상품의 구성만 계속 바꿔주면은 네. 계속 이 소비자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소비를 많이 잡을 수 그것도 있어야겠죠.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백화점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고소득자가 아닌 소득자들도 아마 백화점에서 명품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 들어서 산다는 판인데요. 뭐. 이 부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네. 내가 소득 아마 상위 20% 아닌 아니더라도, 분들도 네. 이 증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싶으면은 가서 그렇죠. 이제 많이 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인트는 명품 중에 지금 뭐가 제일 많이 팔리냐입니다. 뭐예요? 예, 우리는 이제 뭐 가방 뭐 이런 네, 거 뭐 아니에요? 백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명품 중에 가장 하이엔드는 보석과 시계입니다. 아, 그러네. 네, 저희 주얼리 워치라고 표현하는데 아. 주얼리 워치가 불티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평상시에 그런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네, 주얼리 워치를 늘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백화점에서 이 주얼리 보석을. 워치는, 그래서 이게 초고가기 때문에 음, 외형에도 많이 좀 도움을 그러게요. 주고 있고 백화점 호황을 지금 견인하고 견인하는데 있다. 숫자로 조금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매출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 아직 40%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네. 38% 정도 엄청 높지요. 전체 백화점 예.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게 네. 거의 40%. 네, 거의 40%입니다. 그런데 그 40% 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지금 10% 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는 게 그 주얼리 워치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전체 매출에 아까 그 외국인 매출처럼 이 주얼리 워치가 10%를 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좀 명품 다르다. 소비도 뭔가 좀 레벨이 더 올라가는 맞습니다.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이게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백화점 얘기를 어차피 저희도 뭐 시간이 길질 않아서 백화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백화점 관련해서 재미있는 데이터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주시장이 막 엄청나게 튈 때 예. 그때 일본의 백화점 매출이 3배가 올랐대요. 네. 그 자료를 보면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했던 말씀의 논리랑 같다라는 생각이 좀 똑같은 들어서 상황이죠. 그럼 우리도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백화점 주들이 뭐 그렇게 매출이 3배 이상 올랐냐? 우리는 아직 매출이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주가는 좀 많이 맞습니다. 올랐어도.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롯데쇼핑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9시 전에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아마 70% 정도 네. 예,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서프라이즈 시장 어우.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나죠. 529억 2,500억 전 정도. 70.6% 올랐어요. 네.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시장 평균 예측치가 한 2,100억, 200억대였는데요. 지금 2,500억 이상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폭을 이제 키우면서 회사들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거든요. 서프라이즈네요. 네. 근데 이제 롯데쇼핑의 서프라이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롯데쇼핑 전체 사업의 영업이익 구성 중에 90% 이상이 백화점입니다.
예, 근데 백화점이 그동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롯데는. 예. 근데 이젠 롯데까지도 좋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롯데가 백화점으로 사실은 이 체력을 좀 내야 되는 회사인데 그간 그쪽에서 빛을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아무렴 타사 대비 명품이나 이런 구성이 조금 덜 매력적인 백화점이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여기조차도 여기 이제 외국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죠. 서울과 부산에서. 특히 부산은 롯데백화점이 아주 외국인 때문에 난리다라는 그런 기사도 실제로 저도 좀 봐서 오늘 마침 또 롯데쇼핑이 실적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주가도 지금 5.7%로요. 좀 전까지 좀 팀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신세계가 더 주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롯데쇼핑이 상승폭이 지금 6%까지 올라가니까 좀 뭐 그대로 시장에서 네. 이걸 수요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면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에 결론을 내면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매년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의 매출은 앞으로도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그럼요. 해야 되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저에는 시장이 좋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좋다라. 주식시장이 단계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실 역대로 높은 이제 순매수 또는 어떤 달은 순매도 예. 이러면서 이제 자금이 한 번은 조금 차익 실현하셨다가 또 그 다음 달은 더 많이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뭐 당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숫자상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확 순매수를 하셨는데 좀 이게 꼭 뭐 피크에 좀 잘못 걸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이제 있죠. 예, 자금이 약간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많이 잃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훅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백화점이 지금 가서 내가 평소에 안 사더니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도 한번 사보고 네. 네, 이게 금세 번 돈이니까 네. 네. 네, 뭐 명품 보석도 사보고 뭐 백뿐만 아니라 백은 이제 싼 거예요, 백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싸죠. 네, 굉장히 싸요. 예, 뭐 돈 1,000만 원짜리 백이 흔하지 않은데 네. 뭐 보석이나 시계는 그거 뭐 몇 배 되니까요. 기천만 원에 뭐 예. 수억도 하니까요. 이제 외제차를 사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백화점 가서 그런 안 사보던 거를 한번 내가 사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지금 약간 소비가 간다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체력으로는. 네, 네. 그랬을 때 이 시장은 당분간 더 좋을 거라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는 있는데 백화점은 원래도 고가 소비에 대한 체력이 좋은 채널인데 지금 굉장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확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장밋빛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보시기에도 네. 우리나라 백화점 업계가 구조적으로 질적 성장이 이제 완전히 레벨업이 되는 그거를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죠. 조금 이르다. 예, 소비라는 게 늘 그럴 수는 없고 또 일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백화점이 막 이렇게 오른 거는 아니고 다시 다 또 그렇죠. 제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럼 원래 자기 그 주식이라는 게 체력대로 그러니까. 네, 네. 자기 체력대로 가는 거고 이제 외국인이 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많아진 것은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환율 효과 같은 거? K 컬처, 네, 뭐 환율 K 효과. 뭐 푸드, K 뷰티 이런 것들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오는 외국인도 생기고요. 그랬을 때 서울만 아니라 이제 부산도 가는 거고 글쎄요. 조금 더 가면 제주도도 갈 수 간다면서요. 있는 네, 그런 네. 이제 소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들이 와서 왜 명품을 소비하지 이거거든요. 명품도 많이 사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이거는 또 말씀하신 환율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대부분 지금 약세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뭐 택도 안 보고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환율이란 건 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맞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계속 명품 살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거든 특수는 끝이 있더라는 거, 그거는 염두에 둬야 그러게요.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냐면 이제 좀 유통주를 이렇게 좀 지금이라도 백화점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역시 계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주로 너무 시장이 쏠려가다 보니까 그럼 뭐 다른 거 조금 밸런스를 맞출 만한 뭐가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유통주가 이게 좀 탄탄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백화점주들을 들어가는 건 조금 약간 무리일 수 있습니까? 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내가 반도체를 사도 될까랑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네, 반도체만큼 우리가 막 이렇게 쫙 시세를 내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오른 걸로 치면은 지금 마찬가지의 맞아요. 흐름을 보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덕분에 같이 또 고가 소비가 좋아져서 사실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이 대안으로 유통주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고민과 이 고민은 저는 같은 거다 했을 때 좀 다른 식으로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저희 하우스에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리테일 고객을 위한 방송을 또 전체 리서치 차원에서 하고 왔는데 아직 시장이 급하게 오르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반도체만 봐도 대만이나 이런 미국이나 반도체주 대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유통주들도 뭐 신세계, 롯데, 이제 현대 이런 종목들이 이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실적도 좋지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하방도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굉장히 그 PBR이 낮은 종목들이죠. 자산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맞습니다. 있는. 그리고 반도체는 PER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PER로만 얘기하니까 싸 맞습니다. 보이는데 맞습니다. PBR로 보면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들은 PBR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오랜만에 이 소비가 또 도와줘서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부담스러우려면 부담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내가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백화점 주식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3분기까지는 흐름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다. 5월 연휴 시즌까지 저희가 맞아요. 집계 이제 해본 시작이잖아요. 걸, 네, 성수기가. 4월, 5월 한 열흘 이렇게 집계 해본 것만으로 봐도 지금 1분기 못지않게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이 참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대놓고 특정 종목 얘기 여쭤보는 건 사실 실례이기도 합니다. 섹터 전체에 대한 원래 말씀을 좀 듣는 건데, 근데 반도체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서정희 팀장께서 무슨 얘기 하시려는구나라는 말씀을 충분히 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도 롯데쇼핑은 6.7%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신세계백화점도 5% 넘게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만 살짝 약보합인데 그것도 낙폭이 좀 줄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 백화점들은 어쨌든 연예인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기억에 좀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